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이사장님, 통상적으로 기금 운영 시에는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기대 수익률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시겠죠? 네네. 근데 본 위원실에서 과연 이 투자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더니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연금 운영이 정권 사업의 돈줄로 전락하거나 친정권 인사와 사업에 대한 부당한 투자가 되지 않았는지 밝혀보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네.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딜 펀드에 연기금 등을 통해 약 5년간 13조 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연기금을 언급할 때 흔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금 운용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빠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미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계에서도 클라우딩 아웃 효과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책 펀드를 조성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실이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사업 전망도 확인되지 않은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펀드에 국민연금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기금이 30여 년 뒤에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를 외면하고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정권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막연하게 지레짐작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최근에 국민연금이 그린 뉴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 특히 4천억 원 규모의 리뉴얼 펀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친정권 인사의 기업에 수백억 원이 투자되는데 국민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지난 2018년에 리뉴얼 펀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삼천리 자산운용, 신한대체 투자운용에 각 2천억 원씩 펀딩하기로 하고, 이중 삼천리 자산운용과 BTS 제1호 PEF 펀드를 설립하기로 2019년 약정을 맺습니다. 올해 8월 이중 국민연금이 510억 원을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BTS 제1호 펀드로 SPC 아네모이를 설립합니다. 아네모이는 그중 198억 원으로 유니슨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어서 300억 원을 전환사채로 유니슨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자, 그럼 유니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이게 문제죠. 자, 유니스는 풍력발전 설비업체입니다만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144억 적자, 작년 41억 적자, 올해도 상반기까지 당기순이익 누적 적자가 65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5월에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에서 유니슨에 내린 신용등급은 BB- 투기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이런 투기등급 적자 회사에 왜 투자를 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의 대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허화도 대표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지난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 뉴딜 금융보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10대 금융주주 회장단, 전국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허화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허화도 대표는 부산상고 출신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문이죠. 과거 부산상고 동창회장인 문병욱 씨가 이끌던 써낸문그룹의 이사로도 재직한 능력이 있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지환 BNK 금융지주 회장 등 부산상고의 인맥이 주변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인 BNK 금융지주 총괄사장 출신입니다. 이런 유니슨 투자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과연 국민연금에서 유니슨의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공단의 운용사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거나 외부 유출이 어렵다면 보좌진들에게 열람이라도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다면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자칫 라임, 옵티머스 사태처럼 또 다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K뉴딜 사업을 얘기하면서 K뉴딜 펀드를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저 연기금 등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연기금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그 프로젝트 할 때 항상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새로운 K 뉴딜 펀드가 이제 시장에 매력적으로 그 제시가 된다라면은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방향은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요청받은 바도 없고 그런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K 뉴딜 펀드 같은 걸 얘기할 때 리뉴어블 펀드 그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국민연금이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엇갈리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앞으로도 유망 분야고 또 수익성도 좋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 환경에 관한 정책 방향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에 확대하는 방향, 그걸 갖다가 이제 아마 차원에서 그 펀드를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승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내용을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그 요청하신 자료 중심으로 좀 알아보고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